지난달 서울에서 고열과 심한 기침에 시달리던 5살 어린이를 태운 119 구급대. 대학병원 10곳에 연락한 뒤에야 겨우 치료받을 곳을 찾았습니다. 정책 미비로 목숨을 잃은 어린 생명에 대한 묵념으로 간담회를 시작한 소아과 의사들은 이대로 가면 소아 필수 의료기관들이 소멸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10년 후에는 30대들의 소아청소년과 의사를 저희는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소아과가 자연스럽게 소멸이 되어가는 현장 목소리는 담기지 않고 소아의료 비전문가들이 대형 병원 중심의 정책을 만들어내면서 그나마 부족한 인력이 대학병원 몇 곳으로만 쏠린다는 겁니다. 부족한 소아진료 인력은 총화되지 않고 정부는 하드웨어적인 확대하는 정책에만 집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식. 현장의 상황은 악화일로입니다. 아동 전문병원 60여 곳을 실태 조사했더니 소아과 의료진의 주당 평균 근무 시간은 78시간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증 어린이 환자를 위한 권역센터에 경증 환자가 몰리는 상황에도 시급한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대기가 3시간이 걸린다고 나 진료 빨리 봐야 되겠으니까 119에 전화해서 왔어요 라고 매일 한두 번씩 있습니다. 소아과 의사들은 당장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를 꾸려 현실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골든타임을 잡을 수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SBS 남주현입니다. 광주의 한 아동병원. 아침 7시도 되지 않은 이른 시간이지만 병원 안은 아이와 부모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대기는 기본 1시간 이상. 접수를 위해선 줄을 서서 번호표도 받아야 합니다. 보통이 아니죠. 아기랑 특히 같이 있을 때는 여기에서 한정없이 이제 바이러스 노출되면서 기다려야 되니까. 진료가 본격 시작되기도 전 이미 오전 접수가 마감돼 발길을 돌려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때문에 집 근처에 병원이 없는 전남 지역 부모들은 밤잠도 설친 채 새벽같이 집을 나서기도 합니다. 저희는 보성에서 3시 10분 정도에 출발해가지고 집에 가면 거의 점심시간이니까. 하지만 광주 지역에서조차 소아청소년과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역별 소아청소년과 의원 폐업 현황을 살펴보니 광주시의 연평균 폐업률이 4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심야 시간대 소아 응급진료가 가능한 기관은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 2곳뿐입니다. 지난 3월부터 응급진료를 재개한 조선대병원의 경우 올해 전공의를 뽑지 못해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전공의 정원 10명에 현재 3명밖에 없는 인력의 공백이 있는 상태로 응급실은 밤 10시까지 오는 환자를 위해 교수진이 야간 당직을 서고 있습니다. 소아 질환에 대처할 지역 의료 기반이 점차 사라지면서 부모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KBC 조윤정입니다. 어린이 응급 환자를 받을 수 없다고 했던 그날 밤 4개 대학병원에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국내 최대 소아과 응급병상을 갖춘 A병원은 대기 환자가 많았고 소아응급실이 따로 없는 B, C병원은 성인 환자로 침상이 없었으며 D병원은 야간 소아응급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환자를 진료했지만 입원 불가라는 조건을 단 5번째 병원은 소아과 당직 교수가 정상적으로 진료했다고 말합니다. 엑스레이상 문제가 없었던 걸 확인했고요. 호흡기 부모 치료도 즉각 시행을 했습니다. 안정된 것을 확인을 해서 약을 처방해서 퇴원 조치를 했습니다. 입원이 안 된다고 한 건 직원의 착각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전주에 하필이면 너무 힘겨워서 잠시 멈추는 상황이 있었고요. 다시 복귀를 했고 그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던 이제 안내소 직원이 착각해서 12명이던 소아과 전공의가 최근 3명으로 줄었고 그 상태에서 24시간 소아응급실을 운영하다 보니 의료진이 번아웃돼 운영을 중단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소아응급병상 찾기가 어렵다 보니 119도 응급실 이송이란 원칙이 있지만 급한 대로 문연 동네 소아과 병원을 찾고 있습니다. 원래 응급실 이송을 해야 되지만 그냥 이제 소아과 진료 그냥 되는 곳을 파악해서 그쪽으로 조금 이렇게 해주려고 하고요. 소아과 하겠다는 의사가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에서 어린이 응급 환자는 갈 곳이 더 없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월 어린이 응급의료센터를 확대하고
야간 휴일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등의 소아 의료 체계 개선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어린이 응급 환자가 병원을 전전하다 숨지는 등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불거졌고 상반기 소아과 전공의 지원율은 정원의 16%에 그쳤습니다. 그러자 보건복지부는 현장 목소리를 담은 후속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소아 의료는 필수 의료의 기본이자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해야 하는 분야입니다. 내년에 국고, 건강보험 재정 등 약 3천억 원 규모의 자금을 우선 투입할 계획입니다. 야간 휴일에도 진료하는 달빛 어린이병원을 현재 37곳에서 100곳까지 늘리고 한 곳당 평균 2억 원을 지원하며 야간 진료 수가는 최대 2배까지 인상합니다. 중증 환자를 진료하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12곳에 대한 예산도 올해 10억 원에서 내년에는 60억 원으로 확대합니다. 중증 응급 환자를 담당하는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도 8곳에서 10곳으로 늘립니다. 중증 응급 소아 환자에 대한 수가도 인상하는데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1세 미만은 진료 수가는 100%, 입원 수가는 50% 오르고 1세에서 8세 미만은 진료 수가만 50% 인상됩니다. 소아과 기피 현상을 막기 위해 소아과 전공의와 소아 분야 전임의에게는 매월 100만 원씩의 수련 보조 수당을 지급합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SBS 최호원입니다.